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기간을 이틀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란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장중 보합권에서 오르내리다가 오후에는 안정적으로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시장은 독립기념일을 맞아 지난 목요일부터 1.5일간 시장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시장도 거래대금 부진 속에 뚜렷한 방향성 없이 일정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밤 새벽 1시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할 거라 예고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내일 삼성전자 실적, 또 목요일에는 금통위 금리 결정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전보다는 보다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0.4% 상승으로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올라온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일본은 버릇이 나쁘다. 동맹국이어도 할 말은 해야 한다. 관세를 두고 벌어지는 정상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최근 뜨거웠던 니케이 지수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리적 고비인 4만 선에 대한 부담도 추가 상승을 저지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 기관 투자자의 차익 실현 매도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본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관세 여파가 실제 실적에 영향을 미칠 기업들을 중심으로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야스카와 전기가 오늘 9%대 하락하면서 니케이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 경쟁사인 SMC 코퍼레이션도 7%대 하락하며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혼다와 닛산, 도요타 등 자동차 업종들도 오늘 하락하면서 현재 니케이 지수는 0.58%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첫 관세 합의를 이룬 베트남 증시 살펴보시죠. 아시아 증시 가운데 유일하게 관세 불확실함에 해소된 가운데 오늘은 2분기 GDP가 전년비 7.9% 깜짝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 전에 미리 배에 실은 수출 덕분에 이 GDP도 깜짝 성장을 이뤄낸 건데요. 오늘 베트남 증시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증시에서 몇 안 되는 상승불 켜는 국가입니다. 현재 BN 지수는 0.8%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중화권 증시도 관세에 대한 경계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상해종합지수는 0.12%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12% 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HSCI 지수도 0.38%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3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유틸리티 업종은 강세인 반면에 헬스케어, 에너지 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주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주택건설부가 광동성, 저장성 시장조사 진행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좀 강조하며 부양 기대감에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브릭스에 동조하는 국가에는 10% 관세 추가로 물겠다 밝혔는데 시진핑이 이래서 브릭스 참석 안 한다고 했나 봅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이 끝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완료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실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른 국가들은 관세 서한 발송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적으로 이제 중국은 좀 제외되는 건 맞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한 달 늦게 관세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이제 90일이 8월 12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상호 관세 10%, 펜타닐 관세 20%, 그리고 이제 115%가 이제 관세가 이제 줄어든 상황이긴 한데 그 중에서 24%는 8월 12일 날 추가적으로 부과가 될지 여부가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 27일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대미 휘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를 했고 미국은 대중국에 대한 이제 반도체 수출 제한을 해제하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일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 틱톡 매각 문제에 관한 협상을 오는 미국 현지 시간인 7일에서 8일 중국과 이제 대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이제 관세 문제가 아직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관련 협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이 EU하고 이제 관세 조정이 조금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이 7월 말에 EU와 중국 수교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제 정상회담 준비하려고 지금 유럽을 찾아간 상황인데요. EU 국가들하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중국하고 EU하고 이제 얽혀 있는 관세 문제를 보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45.3%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EU산, 브랜디, 특히 이제 프랑스산이 대부분인데 이 꼬냑에 34.9% 보복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반도핑 조사를 하고 있고 시토류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에는 또 중국 정부가 EU로부터 4,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의료기기 정부 구매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EU가 지난 6월 건당 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입찰에 중국 기업 참여를 금지하기로 한 데에 따른 보복 조치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하고 EU가 원래는 이제 미국에 대응해서 서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관세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측 입장에서는 전기차 관세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중국 BYD라든지 샤오펑 이 기업들이 매입 채권 관련한 부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를 하고 있고 실제는 이제 매출을 좀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국 전기차 업체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수든 수출이든 판매를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EU와 이 관세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7월에는 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선업계에서는 조선 중국 쪽에 1, 2위 조선사가 합병한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치면 자산 규모가 우리 돈 75조 원, 현대중공업의 한 4배 정도 규모의 조선 회사가 생기는 건데 이게 우리 조선업계에 좀 위협이 될 만한 소식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이제 4일 저녁에 CSSC 산하의 중국 선박 그리고 중국 중공 이 두 개의 그 대기업이 이제 흡수 합병을 하는 거래가 지금 상해증권거래소 인수합병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둘 다 이제 지금 상해 증시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고요. 중국 선박은 상선과 해양 공정 중심이고 중국 중공은 방산과 해양 개발 장비 중심인 이 대형 조선소가 있는 CSSC 산하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세계 최대 조선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기업 합병했을 시 자산 규모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75조 원으로 국내 최대 조선사인 이 현대중공업의 한 3.5배 정도 이상인 그 수준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조선사 인도 실적 순위를 보면 중국 선박이 이제 글로벌 1위였고 HD 현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중국이 지금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15%, 일본이 7% 정도입니다. 중국은 이제 일본 견제로 인해서 조금 이제 준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합병으로 이제 어쨌든 조선사의 규모라든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미 해군 협력 강화 그리고 LNG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경쟁력을 그동안 이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이와 같이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서 고부가 선박 개발에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국내 조선사의 좀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